늦은 저녁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여학생. 최대한 잠을 줄이고 공부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학교에서 하는 정규 수업 외에 보충 수업도 아침마다 듣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수업 끝나고 나면 9시까지 또 야간 자율학습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장소에서 또 공부를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 고등학생 박미연의 이야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 한빛맹학교 안승준 교사. 시각장애 아이들에게 교육에 학습에 대한 열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전 질문부터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한 가지 요인이 사람의 어떤 의지와 욕구와 어떤 그런 적성을 결정하진 않아요. 다만 적절한 교육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피아노 치듯 점자책을 읽고 있는 시각장애 학생 최윤서. 공부를 할 때는 듣는 거는 보통 국어 지문이나 아니면 긴 문항을 읽을 때 많이 사용하고요. 저는 음성으로 듣는 거는 잘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점자 교재로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같은 시각장애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학생에게는 점자가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어떤 학생들에게는 확대된 이 교재가 유용해요. 아니면 음성 도서 같은 것을 제공하면 그 아이들이 충분히 학습하고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재나 교과서나 어떤 교구도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흰지팡이를 사용해 걸어오는 유튜버 김한솔.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책을 찾아보고 싶어도 이미 제작된 책이 없어요. 아예 제가 처음부터 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수업만 듣고 친구들의 설명만 듣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책이 없어서 쪽지 시험을 빵점 맞은 적도 있어요. 근데 책이 있을 때는 쪽지 시험 만점 받았고. 그 점역을 맡기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한 2~3달, 많게는 한 거의 1년 가까이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점자 대체 자료 평균 제작 시간 5.1개월. 사실 일반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점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인강 사이트에서 책을 주문하거나 그러면 배송이 오는 대로 바로 풀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또 점역을 맡겨야 하고 또 그만큼의 기다리는 동안에는 풀만한 문제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당연한 건데 나한테 되게 이렇게 어려움이 생겼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은 원본에 비해서 너무 오타가 많거나 아니면 구성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는 교재들도 많이 있어요. 이 대체 자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교재를 시각장애인들이 볼 수 있는 점자라던가 확대 형태로 다시 바꾸는 과정을 겪게 돼요. 근데 이것을 민간의 영역에서 부족한 인력으로 이렇게 쫓기는 시간 내에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학 같은 경우에 그림 생략은 굉장히 익숙한 장면이고요. 글자나 숫자나 이런 것들이 오타가 있거나 실제로 계산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는요, 특히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수학 공부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업 포기. 나는 새로운 연도에 새로운 책이 나왔을 때 남들과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건가? 거기서 오는 뭔가 비교를 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의욕이 막 저하되는 거죠. 대학 진학률 비장애인 73.7%, 시각장애인 49.4%. 출처 2022년 특수교육 통계.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국점자도서관 윤소희 사무국장.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는 노력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저희가 노력만 바란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아무래도 저희가 문제를 잘못 짚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꿈이 뭐예요? 저는 공무원이 꿈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할 생각이에요. 지금은 사회복지 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사실은 유치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은 안정적인 직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시각장애인들이 직업을 갖는다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의 환경은 시각장애가 학습을 할 때 불편함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설계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없고 좋은 성취도를 받을 수 없는 환경이고요. 환경의 제약으로 학습하지 못하는 시각장애 학생들. 아, 내가 시각장애인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시각장애인이니까 더 이상의 도전은 무의미하겠구나 라고 하는 세뇌의 과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세뇌의 과정이 된다고 생각해요. 카카오 디지털 접근성 책임자 김혜일. 그 직업의 선택의 폭이 좁은 이유는 장애인에게 그런 다양한 직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가 하고 싶더라도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 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환경 개선은 정확히 말하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적용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을 신경만 쓰고 약간의 기술을 얹어주기만 하면 의외로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은 이미 있다. 서비스를 만들 때 장애라는 단어를 떠올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술들을 지금 만드는 서비스에 계속 녹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접근성이 보장된 IT 서비스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훨씬 더 자유로운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을 보장하게 되면 장애인의 삶은, 장애 학생의 삶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 학생에게 다시 묻는다. 정말 하고 싶었던 게 공무원인가요?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저는 그 성악을 전공을 하고 싶었었고요.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역사적인 그런 유물들 이런 거를 더 많이 관찰하면서 역사적 지식을 키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네요. 아, 제 역사를 좋아합니다. 시각장애 학생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타이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과 성장. 화면 해설 여혜진. 제작 스튜디오 어떤.